갑작스럽게 친구에게 받은 부고장에 겨우 표를 구해서 급히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번이 올해로 4번째 부고 소식이다. 아직 5월인데 직장을 다니지 않는 주부인 내게 이런 일이 연달아 생기는 것은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인 것 같다. 1월 우리 엄마를 시작으로 친구들의 아버님과 가까운 분의 부고장을 받았다. 정말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뜻일까? 벌써 돌아가시기엔 아직 이른 나이의 분들인데 오늘 또다시 삶과 죽음의 무게가 느껴진다. 친정집에 왔어. 매일 누군가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모두의 죽음에 매번 슬퍼하진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사정과 개인의 역사를 안다면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인생의 꽃이 아직 만개하여 한창을 더 누려야 하는 인생일수록 그 슬픔이 깊어진다. 남겨진 가족의 말로 형언 못할 상실감과 아픔, 그리고 살아갈 날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는가. 얼마 전 모친상을 겪은 나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위로될 수 있는 건 그닥 없다는 걸 느꼈다. 위로되는 사실은 단 하나,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죽어서 같은 곳으로 갈 것이라는 사실. 그 죽음뿐이었다. 집에 오니까 엄마 보고 싶다. 아직도 정리를 안 했네. 남은 인생 동안 100%로 채워지지 않을 남겨진 가족의 마음과 매일을 보내는 일이 미션이 될 그들의 앞날을 무슨 말로 안아줄 수 있을까? 잔인하지만 그것이 그냥 주어진 삶이라고. 이번 생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숙제를 받은 것이라고. 고난 뒤엔 또 다른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 축복은 반드시 세속적인 행복만은 아닌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엄청난 성장일 것이라고. 그것만이 남겨진 인간을 살 수 있게 만든다. 모든 게 원망스러워지고 앞이 깜깜해지더라도 부디 버티고 계속 그렇게 버텨주길 바랄 뿐이다. 아이고 이거 냉동인데 냉장을 해놓으셨네. 말을 안 해놓으니까 못 살겠다. 살다 보니 그런 날도 있더라. 아무 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고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닥치고 아무 일 없는 인생이야말로 복받은 인생일까? 살다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이 게임을 끝장내기 위해선 많은 경험치와 어려운 미션 수행이 필수인 법이다.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는 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스테이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가족을 잃고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은 여전히 원망도 들고 억울하고 서글프고 두렵고 아프다. 이걸 겪어내야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삶이라면 이것들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모른 척하기보다는 그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게 차라리 마음이 더 편하다.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고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며 찰나의 인생에 영원한 사랑만을 남길 인간이니까. 엄마를 보내고 잊혀지지 않는 마지막 즈음 모습과 엄마를 결국 살리지 못했다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에 갑작스럽게 눈물이 나기도 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힘들어서 일상생활을 못했을지도 모를 여러 일들을 겪는 중에도 엄마를 보낸 후에는 오히려 담담해지기도 했다. 결국 사람은 죽고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어떻게든 인생을 살아내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주부이기에 아이와 집에 묶여있는 몸이다. 결혼 직후 타지에 살며 주변에 친구도 거의 없다. 여전히 조금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컨디션도 매우 나빠져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다. 그럼에도 멘탈을 놓지 않은 건 내가 겪는 것이 이 세상의 최악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많은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내 편인 가족을 만들고 사랑하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은 어쩌면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아비규환 그 자체인 이 인간사에서 우리를 구제해줄 사랑이라는 감정은 아이를 키우며 가장 잘 경험하는 것 같기도 하다. 아이가 없었다면 힘들었던 지난 몇 년, 나는 어떻게 지냈을까? 지금 정도로 잘 버텼을까?
가족을 먼저 보내는 일은 너무나 큰 슬픔인데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과정은 슬픔과 상실감, 사무치는 그리움을 겪더라도 아름다움을 동반해야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생명체이다. 마음, 추억, 기분, 느낌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며 그것은 육신을 떠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진정한 삶의 행복은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그 진부한 사실을 이런 일을 통해 더욱 절감하게 된다. 그 어떤 상황도 나에게 배움과 가르침과 성장을 주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삶이 주는 축복이다. 한계장입니다. 부산에서 한계장이야. 내가 힘든 순간을 극복하는 길을 당장 지금에 몰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내가 보내는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 지금 먹는 밥이 아이와의 신랑이가 남편과의 다툼이 모두 행복이라는 걸 느끼고 사는 것. 또다시 아침이 밝았음을, 그렇게 하루의 시간이 또 주어졌음을, 창밖만 내다보면 보이는 계절의 변화까지도 모두 엄청난 선물이라는 걸 매일 깨닫고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전부일지도 모르겠다. 어려움과 난관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것들이 우리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에 필요하다는 사실. 좋은 말입니다. 정확해. 마음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모든 곳에 존재한다. 루시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네요. 너 어디야? 하니까 루시가 그렇게 말했죠. I'm everywhere.